인공지능 랠리 속에 미국 증시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6일째 신고가를 썼고 S&P 500은 올해 들어 30번째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라인 야후가 주주총회를 통해 네이버와의 관계 단절을 공식화했습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ELS 사태에 발목이 잡혔던 은행들이 또다시 역대급 실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의 2분기 순이익이 4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의 영향으로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이 다시 뛰면서 곳곳에서 대출 기준선 9억 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랠리 속에 미국 증시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6일째 신고가를 썼고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 30번째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우리 돈 8,400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첫 소식 박찬휘 기자입니다. 미국 연준의 올해 첫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미국 증시 낙관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에버코어, 시티그룹 등 월가 투자회사들은 앞다퉈 미국 증시 전망치를 높여잡았습니다. There's a lot of enthusiasm over the fact that the Fed likely will cut rates. That will be the next move. And I think the assumption is that any rate cuts at any time for any reason will simply be bullish.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여겨지는 머니마켓 펀드에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몰린 점도 증시 추가 상승 기대를 키웠습니다. 이달 기준 미국 머니마켓 펀드 규모는 6조 1,200억 달러, 우리 돈 8,400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이는 연준이 6월 FOMC에서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1회로 낮춘 가운데 금리 인하를 앞두고 시장 내 관망 심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마켓워치는 금리 인하로 머니마켓 펀드에서 자금이 풀려 유동성이 늘어난다면 미국 증시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메인스트리트 리서치도 금리 인하가 임박함에 따라 하반기에 주식시장으로 수조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증시의 자금 쏠림 현상이 확인된 점도 낙관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이 지속되면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자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집중된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3년 동안 확인된 국가 간 자본 흐름 중 미국이 차지한 비중이 33%에 달했다며 이는 팬데믹 발생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월가의 긍정적인 전망 속에 미국 증시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가 올해에만 30번째 최고치 경신을 달성하는 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주택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자 대출을 끌어다 집을 사는 이른바 영끌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능한 9억 원 이하 아파트들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올해 초 8억 9천만 원에 거래됐던 동대문구 장안레미아 2차 81제곱미터는 최근 9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기름레미안 1차 84제곱미터와 성북구 매수 마이파크 59제곱미터도 연초 8억 원대 후반이었지만 최근 각각 10억 원과 9억 원 넘게 거래됐습니다. 9억 원 이하의 물건들이 축소되는 이슈는 공사비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축이라는 물건들을 만드는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구축 쪽 가격 인플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전월세 가격도 1년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갈아타기 수요도 있는 거고요.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자 영끌족들이 9억 원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겁니다. 실제로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보름 사이 2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연초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 대출도 9억 원 이하 아파트 매수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9억 원 아파트의 몸값도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하반기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신청 기준 완화로 매매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에서 9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큰 강북 지역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선호도가 높은 노원구를 비롯해 직장인 수요가 많은 서대문구와 성북구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홍콩 ELS 사태로 인한 배상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과는 달리 4대 금융지주가 올해 2분기 또다시 사상 최대 수준의 이익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이 급증하면서 늘어난 이자 이익 덕분입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증권가가 예상하는 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금융지주의 2분기 합산 순이익은 4조 5,041억 원. 작년 2분기와 비교하면 순이익이 5.2%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1분기에 신한지주가 차지했던 리딩뱅크의 자리는 KB금융이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분기와 합산한 상반기 순이익은 8조 7천억 원대로 은행권이 최대 실적을 올렸던 작년 상반기보다는 4,600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그런데 은행권이 1분기에 홍콩 H지수 ELS 손실보상을 위해 1조 3천억 원가량의 충당금을 적립한 점을 고려하면 상반기를 기준으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은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겼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은행권 내부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보다는 금리 하락과 부동산 PF 부실 등 각종 악재를 대비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하반기로 미뤄지고 기업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 수익의 원천인 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홍콩 H지수가 2월 이후 20% 이상 급증하면서 금융주의 실적 서프라이즈설까지 제기됩니다. H지수가 현 수준만 유지해도 4대 지주는 2분기에 2천억 원의 순이익 증가 효과를 보고 향후 지수가 오를수록 1분기에 적립한 충당부채의 일부가 수익으로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주가를 두고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신중론을 제시하는 이들은 하반기에는 대출 증가 여지가 적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기업 대출 확대를 통한 실적 개선의 가능성은 열려 있고 KB와 신한 등 일부 금융지주에선 3천억 원대 자사주 소각이 언급되고 있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망합니다. 은행주는 밸류 수혜주로 계속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나쁘지 않고 주주환원도 시장 기대치만큼 나오고 한다면 회적 발표를 기점으로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당국의 입김이 강한 은행업의 특성상 개선된 실적은 주주가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현재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일본 라인야후가 오늘 주주총회를 통해 탈네이버를 다시 한번 공식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가가 반토막난 네이버는 그 돌파구로 자회사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을 선택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박혜린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이 라인야후와 네이버의 결별 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주총회에서도 좀 재확인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결별을 더 명확히, 더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라인야후의 주주총회에서 이대자와 다케사 라인야후 CEO는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 거의 모든 국내용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라며 당사 자회사는 2026년 중으로 시스템 분리 완료를 예정했으나 한층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울러 라인야후는 네이버에 맡긴 업무의 본질을 재검토하고 있다라며 자본관계 변경과 관련해선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만 모회사 소프트뱅크 등의 검토 요청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주가까지 반토막난 네이버로서는 이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이 이 분위기를 쇄신시킬, 반전시킬 유일한 네. 카드인데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이버 웹툰의 본사이자 미국 법인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간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증권 신고서를 이렇게 보면요.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 보통주 1,500만 주를 발행하고 또 공모가 희망 범위는 주당 18에서 21달러로 책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최대 3억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300억 원 정도를 조달할 전망입니다. 네. 공모가 상단 가격을 적용한 상장 후 기업 가치는요, 26억 7천만 달러, 하나로 따지면 약 3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규모나 이 공모가가 좀 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전의 시장에서는요,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가치가 약 30억에서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4조 2천억 원에서 5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었는데요. 네. 따라서 이번 상장으로는 최대 5억 달러, 우리 돈 약 7천억 원 규모를 조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보면 보시다시피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선 앞선 쿠팡의 사례와 또 라인야후 사태에서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앞서 상장한 쿠팡이 상장 직후 공모가의 2배까지 뛰었다가 2달 만에 공모가까지 내려왔고 이후 급격하게 하락해 현재는 공모가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이걸 보면서 공모가를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판단이 섰을 수 있고요. 더 큰 이유는 라인야후 사태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이 라인 야후하고 네이버 웹툰 엔터테인먼트 이 나머지 사업들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상장 완료 후 지분만 따져보더라도요. 네이버의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 지분은 63.4%로 지배주주로서 이사 선임 권한을 보유하게 되고요. 또 다른 주주인 라인야후, 여기서 LY 코퍼레이션입니다. 네. 네, 지분율은 24.7%의 주요 주주로 계속 남는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웹툰 엔터는 증권신고서 위험 요소 항목에 네이버와 LY 코퍼레이션 사이에 잠재적인 경쟁 사업 활동 또는 사업 기회와 관련해 향후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네이버 또는 LY 코퍼레이션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그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네이버 또는 LY 코퍼레이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나 소송, 사이버 보안 등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향후 웹툰 엔터테인먼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분명하게 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라인야후 사태가 네이버 웹툰 상장과도 얽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인야후 사태 이제 좀 어떤 일정들, 어떤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네, 당장 이 소프트뱅크의 주주총회가 이달 20일에 있기 때문에 이때 또 네이버와의 결별안 발표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네.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선책을 보고해야 하는 건 오는 28일. 일본 총무성의 2차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은 내달 1일입니다. 네이버와 우리 정부 측에선 당장 제출안에는 지분 매각 내용 담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가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어서 업계에선 네이버가 연내 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선 네이버 웹툰의 성공적인 나스닥 상장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절실한 상황인데 상장은 언제 가능한 겁니까? 네, 증권가에서 내달 초 상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웹툰엔터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게 현재 기준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네. 앞서 상장한 쿠팡 같은 경우를 보면 상장까지 한 달이 걸렸기 때문에 웹툰엔터테인먼트의 상장도 한 달 안팎으로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상장이 완료되면 웹툰엔터테인먼트는 종목 코드 WBTN으로 나스닥에서 거래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In the last year alone, Korean companies invested over $10 billion in new locations or expansions in Georgia. I want to first start by thanking Hyundai Motor Group, Chairman Chung, Jay Chang, the CEO, as well as the entire Hyundai team that has not only made the largest investment in Georgia in our state's history, 조지아주의 그 사바나 그쪽에 저희가 이제 신공장 건립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울러 수소물류 좀 새로운 시도도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명 요리 연구가이자 방송인인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 코리아가 상장을 추진하던 도중 가맹점주와의 갈등이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산하 브랜드의 일부 점주들이 본사가 허위로 과장된 매출과 수익률을 약속했다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더본 코리아 측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더본 코리아 산하 프랜차이즈 브랜드 연돈 볼카츠의 일부 가맹점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맹본부가 허위나 과장된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하며 가맹점을 모집해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에 따르면 더본 코리아는 2022년 전국 가맹점 모집에 나서면서 예상 매출액으로 월 3천만 원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실상은 그 절반 이하에 불과했다는 게 일부 점주들의 주장입니다. 실제 연돈 볼카츠 점포당 연평균 매출은 1년 새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가맹점이 절반 이상 줄었는데도 본사는 상생을 위한 물품 대금 인하나 가격 인상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사가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예상 매출만큼이라도 계속 나온다면 한이라도 없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가맹 매출이 40%나 급락한 브랜드가 있을까요? 과연 연돈 볼카츠 가맹 본사는 정말로 이 매출과 구조로 점주들이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본 코리아는 입장문을 내고 연돈 볼카츠 일부 가맹점주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월 평균 매출 3천만 원을 구두로 보장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1,700만 원 내외로 월 매출을 산정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또 원재료 공급가도 평균 15% 수준으로 인하했다며 물품 대금 인하나 가격 인상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상 매출 산정서를 다 제공을 했고 구두로 보장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갈등이 더본 코리아가 추진 중인 IPO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더본 코리아는 지난달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며 4천억 원대 기업 가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상장 문턱이 높은 만큼 가맹 점주와의 갈등이 부각되는 점은 더욱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실제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제너시스 BBQ 등 다수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거래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높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맹점주나 또 이해관계자와의 어떤 불협화음이 있다는 모습은 플러스되는 요인은 아닐 것이다. 더본 코리아는 외식 브랜드 20여 개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사업과 유통사업, 호텔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최대 주주로 지분 76.69%를, 강석원 부사장이 21.0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해상풍력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는 규제입니다. 강미선 기자가 벤 베겔 세계 해상풍력협회 대표를 만났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 해상풍력 시장에서 블루칩으로 꼽히는 대표 국가입니다. 벤 베겔 세계 풍력 에너지 협회 대표는 풍력 산업의 공급망은 한국이 일본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Korea is in a kind of similar position to Japan in some ways. Japan might be further ahead with some of the regulation, perhaps, but then Korea has perhaps some greater strength in industry as well and in supply chain. And Korean strengths play very well into offshore wind. For instance, shipbuilding is something that's a very kind of important area for offshore wind, and also steel production and 한국 기업들은 풍력 사업에 필요한 부품과 자재를 모두 생산할 여건을 갖췄지만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엔 자체 해상풍력 터빈 제조사가 없지만 국내에선 두산 에너빌리티가 2011년 해상풍력 터빈 개발에 성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해상풍력 추진 법안을 2018년 마련했지만 한국의 해상풍력 특별법은 3년간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해저 케이블부터 터빈, 하부 구조물 등 국내 해상풍력 관련 기업은 230여 곳. 정부는 2030년까지 14.3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새롭게 조성할 예정인데 투자 규모만 100조 원에 달합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산업 공급망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베겔 대표는 제언합니다. the industry is working with the government to do that as quickly as possible, because we want to make sure that all these projects can go ahead and complete their engineering and start construction and get completed as soon as possible. The other thing is to avoid
creating too much of a restrictive environment around supply chain. 이처럼 빼걸 대표는 인허가 등 관련 법안에 속도가 붙어야 현재 세계 평균보다 2배에서 3배가량 높은 국내 해상풍력 발전 원가가 떨어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미 풍력 사업 성수기에 접어든 대만과 비교해선 한국 풍력 시장 자체는 더디지만 기업들의 수출 기회는 더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Taiwan was able to move very, very quickly, but I think it's been quite challenging for some of the companies to do anything more than supply the Taiwan projects from Taiwan. I actually think South Korea has a bigger opportunity. I mean, it's a bigger market potentially, and it's also potentially a place that can supply the rest of the world.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